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32강 시간에는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자산, 해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 먼저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5년입니다. 시험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러면 5년 미만 주소를 둔 사람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5년 미만 주소를 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 의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걸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낼까? 과세 대상인데요. 당연히 토지 건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러분 국내 거는 이런 게 배웠어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등기와 무관이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그냥 과세 대상이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는 거죠.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을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역시 주식 및 출자 지분 되겠고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내 거는 미등기는 70% 높은 세를 적용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국내에서 봤을 때 네가 그 나라에서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다. 주식 및 출자 지분,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역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가 되겠죠. 여기서 취득가액 빼는 거죠. 역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가 되겠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기 생략합니다. 취득가액을 빼면 뭐가 나오지요?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또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0이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국내에서 토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장기 보유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3년 이상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죠.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줄 쳐세요.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금액 나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역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빼면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거기다가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데 그 세액공제는 뭐냐? 여러분이 미국에다 부동산을 팔았으면 그 나라에다 세금 낸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외국 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외국에다 세금 낸 거 공제하겠다.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 암기할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결정세액에서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지요. 가산세를 더하면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빼게 되면 차감 납부할세액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다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느냐 미등기냐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넘겨서 과세표준 계산 나왔는데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격에 의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내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국내 거는 등기된 것만 적용이 되지만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죠. 그러나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부동산에 대해서 250, 주식에 대해서 250이니까 해외에 있는 것들도 최고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국내에 있는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오늘 해외에 있는 부동산 팔고 오늘 해외에 있는 주식 팔았다면 각각 250만 원이니까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율입니다. 세율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등기 여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국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은 1년 미만 보유하면 50%지요. 이런 상가 건물 토지 같은 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이나 기타 자산, 주식 빼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은요.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 이외의 주식은 2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 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보유기간 1년 이상 보유하면 20%, 1년 미만일 때는 30%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2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적용과 배제가 나오는데요. 적용하는 것만 기억해 보세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도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납제도가 있다.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초과금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배제가 된다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미등기 자산 뭐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 자산 양도했을 때 물납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물납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모두 폐지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세요. 작년까지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물납금은 다 폐지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고쳐주세요.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는 1년이 아니라 쓰세요. 183일로 고쳐주세요. 거기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고쳐주세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가 되겠고요. 국외자산 양도는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은 국내 거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는데 해외 자산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고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국외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 보실까요? 국내 거는 미등기는 70%입니다. 등기된 거는 40%도 있고 50%도 있고 5단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38%가 있고요. 주식은 10%가 있고 20%, 30%인데 국내 주식은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1년 이상 보유했다 20%, 1년 미만 보유하면 30%가 되겠고요. 국외자산은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다 20%가 되겠습니다. 분납과 물납인데요. 물납은 다 없어졌습니다. 분납은 다 가능합니다. 국내 자산이 되었던 국외 자산이 되었던 분납은 가능합니다. 거기 물납 가능 나와 있죠. 국내 거에서 국내에서 물납 가능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개정됐습니다. 국내 것도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폐지되었으니까 거기 물납 삭제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에 주택 한 채와, 자, 문제가 아이러니한데요. 국내 한 채, 국내에 주택 한 채와 그리고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주택도 소유하고 있네. 있는 거주자가 갑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줄쳐요. 모두 양도했다. 이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국내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가 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다. 여러분, 자, 국내 주택이 하나 있어요. 국외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건 비과세가 되겠어요. 그러나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국내 주택 하나와 해외 주택 하나가 있는데 국내 주택 하나만 팔았다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택은 하나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1번 틀렸고요. 갑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 국외주택은 국내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3번. 갑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가 원칙이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팔았던,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팔았던 납세지는 양도소득자의 주소지를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고요. 4번.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 해당 과세기간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여러분,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은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출세에서 공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양자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네. 국외주택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는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번입니다.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역시 연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5회 때 출제됐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여러분, 외화환산이라는 게 뭘까요? 외화환산은
만약에 미국에서 부동산 팔았다 그러면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계산하는 것을 외화 환산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화폐를 원화로 계산하는 것을 외화 환산이라고 하는데,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취득가격은 취득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과 제정 환율로 의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고 제정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이 맞고요. 국외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5년이 되겠습니다. 3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해서는 70%다. 여러분, 국내 거는 미등기로 팔면 70%지만 해외 부동산은 미등기라 하더라도 미등기 높은 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 3년 이상의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혜택이 있지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지 거래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고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시가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이라는 것은 외국의 화폐를 자국의 화폐로 계산하는 게 외화 환산인데, 이것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 달러를 원화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국외자산 양도를 공부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남은 시간에 218쪽 한번 보실까요? 218쪽의 중간 문제입니다.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는 없다. 22회 때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2011년 3월 15일 날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언제입니까?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4월 말 5월이 아니다. 3월 15일 양도했다면 4월 말 5월 말이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10%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틀렸고요.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예정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 거지요. 4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러면 과표가 나오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틀렸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은 양도하였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에서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일까? 22회 때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매매 양도 계약 체결일은 2011년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상 거래가액은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양도시 시가, 실거래가는 3억입니다. 갑의 주택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 그리고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과 실거래가액 5천만 원 중에서 자, 여러분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 5천.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 원이죠.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3억인데 계약서상에 얼마를 썼어요? 3억 5천을 썼어요. 그럼 5천만 원 업계약서 썼잖아요. 그죠? 네. 업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얼마를 공제하느냐? 지금 업계약서 쓴 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업계약서 쓴 5천만 원과 비과세 받을 때 발생하는 그 비과세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이 3천만 원일 때 어떤 걸 빼느냐? 둘 중에 어느 걸 빼느냐? 적은 금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빼야 되느냐? 3천만 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일까? 뺄 금액. 비과세 받을 금액과 업계약서 쓴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빼주면 빼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물납과 분할납부인데요. 이제 물납이라는 것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안 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은 건데요. 옳은 거. 자, 앞으로 안 나옵니다. 5번 보시죠. 나머지는 읽어보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이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3,600만 원일 때, 그죠?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절이니까 100분의 50 이하니까 3,600만 원이면 납부기한 내 1,800만 원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1,8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나머지는 물납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되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필요가 없고요. 1, 2, 3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개정됐으니까 없어지고 4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만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던 예정신고가 되었던 확정신고가 되었던 역시 분할납부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유산 양도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해 봤습니다. 다음 1시간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